하다 좀 어색하면 저희 좀 커트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굉장히 바빴어요. 겨울이 시작됐는데 가을도 못 느끼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뿌듯한 일도 참 많았어요. 굉장히 바쁘시게 보내셨네요. 네. 네, 뿌듯한 일이 있으셨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만 얘기 들려주실래요? 지난 초여름부터 PCC를 준비하는 코치님을 도와서 멘토 코칭을 했어요. 네. 약 4개월 정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다행스럽게 조금 있으면 PCC가 되세요. 시험 합격할 때 합격자 발표도 하고 가장 먼저 저한테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도와줘서 합격하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멘트를 딱 보는데 제가 합격한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와,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후배 멘토 코칭 해주시고 굉장히 뿌듯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그 기분들을 좀 몇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행복함, 뿌듯함, 동반성장. 동반성장.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와, 그런 그 느낌들이 저한테도 좀 전해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느낌들을 가지고 오늘 좀 코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네, 좋아요. 네. 그 코칭이 진행되는 동안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 좀 깨진 기분이 들어요, 요즘. 그래서 다시 밸런스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거네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강의나 코칭 외에 하고 있는 일들, 또 사회 활동과 맡은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밸런스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차고 넘쳐나는 것 같은데 네. 어느 한쪽에서는 새고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 앞만 보고 직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위를 잘 못 돌보고 뒤도 잘 못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일상이 많이 꼬여있고 뭐 머릿속에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특히.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저한테 좀 중요한 시점이에요. 와, 그 실타래처럼 엉켰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 복잡하고 좀 힘드셨겠어요. 많이 복잡했죠. 많이 힘들고. 일도 일이고 또 역할도 역할이고 가족 안에서 역할들도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들이 커가지고 사실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이것들을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새벽 3시까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3, 4시간밖에 못 자고 다음날 일을 하거나 이런 날도 허다하고 또 요즘 시즌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일터 같고 바깥 일터도 일터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허다하게 엉키다 보니까 집에서조차도 항상 일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제가 최근에 보게 됐어요. 또 내년에 우리 아이가 고3이 되다 보니까 엄마의 여유나 이런 편안함이 그 친구에게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거를 다루지 않으면 이 패턴대로 계속되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해내시느라고 정말 몸과 마음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힘들었어요. 이대로 가다는 나 번아웃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 보면 다음날 막 두통이 오거나 위장장애를 앓을 때도 있고 그 정도로 막 몰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나면 그 결과들이 되게 뿌듯하게 해요, 사람을. 그래서 그 뿌듯함과 즐거움 때문에 더 몰입하게 되고 그 힘든 것도 있고 견뎠던 것 같아요. 네. 그 일이 어떤 의미시길래 그렇게 위장장애까지 느끼시면서까지 그렇게 몰입하고 또 그걸 통해서 즐거움도 느끼셨을까요? 이 일은 저한테 저의 삶의 자체인 것 같아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을 살자 이런 가치로 살아가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역할들이나 일이 저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알아가고 성장하고 호기심을 채우고 도전하고 이런 모든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버티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일의 의미가 굉장히 크네요. 네, 성장하고 또 알아가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 한쪽에 좀 치우쳐진 느낌이 들어요. 어떠세요? 맞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너무 중요한 시점이고 최근 한 3년 정도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밸런스를 찾고 싶어요. 네, 그 일에 대한 밸런스를 삶과의 밸런스를 찾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찾아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과학 시간에 양팔 저울 사진으로 봤는데 그 양팔 저울 모습 그러니까 완전한 대칭은 안 될 거예요. 제가 워낙에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 대칭을 좀 이룬 모습?
그리고 오늘 코칭이 마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얻어가시면 좋으실까요? 일과 강의 외에 하고 있는 역할들이나 사회활동들의 좀 비율을 줄이면 좋겠고, 제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들, 또 소중한 것들의 비율은 좀 늘려서 이렇게 균형을 잃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대칭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천하기에 어떤 실행 방법들이나 강한 다짐이 생겼으면 좋겠다? 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전에 그 소중한 것의 비율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나 가족,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 삶의 에너지가 되는 뭐 합창이나 명상, 걷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소중한데, 요즘은 그것들을 하기는커녕 저 자신이나 가족을 돌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고 에너지를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그게 이루어졌다 네. 라고 한다면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유와 쉼의 공간들이 좀 생겨날 것 같아요.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찾아서 하루하루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삶의 질이 나아진다. 네. 네. 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집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집중하고 가족들과 이렇게 대화 시간이 늘고 눈 마주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다 보면 지금보다 가족 문화가 좀 훈훈해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훈훈한데 더 훈훈해질 것 같은. 좋네요. 네.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어떤 건가요? 여유 있는 삶이요. 물리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내면의 여유, 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면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공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코치다운 일상? 그런 것 같아요. 와, 코치다운 일상. 네. 그런 삶을 사는 나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코치로 강사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80살까지 힘이 닿을 때까지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꿈을 꾸고 꿈을 잃지 않되 깊이 있는 사람으로 다져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으로 보이시는데 어떠세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삶의 일과 균형, 기울어져 있다고 하셨었어요. 그 기울어져 있는 지점의 그 원인은 어떤 것들일까요? 워낙에 활동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 맡고 있는 역할들, 그런 사회활동들도 늘었고 또 강의와 코칭도 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영역에서 조금 넓어졌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아진 거, 역할이 많아진 거,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사회활동, 관계 이런 일들이 역할이 많아진 게 그 이유겠네요. 네.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잘 거절을 못해요. 때에 따라서는 거절을 하셔도 되는데 왜 그 거절이 어려울까요? 코치님 거절이 좀 쉬우신가요, 혹시? 네, 저는 저를 좀 돌볼 때는 가끔씩 거절합니다. 저는 거절을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거절이 좀 어려워요. 나를 믿고 부탁한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못한다고 했을 때 미안해서 거절 잘 못해요. 그래, 거절을 잘 못하는구나. 네. 그 거절을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아마 저한테 부탁하기까지 그 사람도 고민을 했을 거고 좀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사실 부탁을 해오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들도 막 떠오르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미안한 마음 밑에 그런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과 아마 그것들을 잘 해냄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그 지점을 보면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일에 몰입돼 있을 때 가장 드는 고민이 내가 이 일을 너무 잘 해내고 싶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결과를 내고 싶은데 집에 가서도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럼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몰입하지 못하고 또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거기서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일을 하러 오면 집에서 다 하지 못했던 어떤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저를 이렇게 몰입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균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제 주변을 정리하게 해라. 내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을 할 것 같고요. 양쪽에서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그런 시스템까지 얘기 나왔네요. 네. 네, 원인을 좀 더 다뤄봤고요. 네. 그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더 뭔가 해결해 갈지 얘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무엇부터 좀 정리해 보시고 싶으셨어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맡은 역할들이 오히려 일과 내 가정을 몰입하게 하는데 조금 지금 현재는 방해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활동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을 올 연말까지는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네, 거절할 때 미안함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쉬우실까요?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지금에서는 꼭 그 밸런스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땡큐 앤드 화법의 대화법을 한번 해보려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뭔가 그 땡큐 앤드 화법까지 준비하신 거 보니 정말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과 일상의 어떤 균형적인 삶을 위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짓고 싶어요. 일하는 여성들은 되게 힘들어요.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내내 들었던 고민이 그 부분이었고, 이제 20살 넘은 아이와 20살에 가까워진 아이가 있음에도 지금도 제 손길을 필요로 하는 둘째가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집에서조차도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집에서 10시 이후에는 일을 스탑한다. 그래서 그 10시를 기점으로 일과 가정을 좀 분리하고 싶어요. 구분을 좀 하고 싶네요.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이 들어와요. 언제가 해달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대칭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급한 일이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적인 것들은 유도리 있게 또 그 상황에 몰입해서 하고 다시 원상으로 밸런스 있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네요. 네, 인식해서 네. 바로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요? 제가 이제 강의와 코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삶의 에너지가 되는 부분들이 그것과 연관지어서 뭐 명상을 한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나만의 사색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역할들이 줄어들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들을 좀 늘려본다? 그럼 좀 밸런스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내가 뭔가 행동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정말 쉼없이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일에 몰입돼 있으니까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 근데 행동하지 못했어요. 네. 그냥 다 스탑하고 일주일 정도 나만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에너지도 올라오고 네. 미소도 띄어지네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학원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그것들이 불가능하니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한 1박 2일 정도 가족이나 회사에 요청해서 내가 내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들까지 연결이 되네요. 이 짧은 순간에. 네. 이거 하나 실천해보면 완벽해질 것 같아. 삶의 균형이. 그런 게 있다면 하나 더 말씀해 주신다면. 진짜 그냥 떠나는 거예요. 1박 2일. 네.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시간, 책 한 권 들고 떠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 한 5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네.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삶의 어떤 밸런스들이 상당 부분 조화로워지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지금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좀 정리가 되면 오히려 일에 더 몰입할 수 있고 밤 시간에 가족들한테 몰입할 수 있어서 충분하게 밸런스 있다라고 제 스스로 느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의 내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잘 생각했다. 네가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던 것들 이제 과감하게 결단할 때가 왔다.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얘기 나눴던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내 삶의 균형이 있는 그 밸런스를 위해서 일단은 활동하고 있는 역할들을 두세 곳을 올 연말까지 정리하는 거, 일과 삶의 명확한 구분을 짓고 일터에서도 몰입하고 가정에서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코칭과 강의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상이나 독서하는 거,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제가 1박 2일로 저만의 시간을 좀 가져서 그동안에 3년 동안 고생한 저에게 좀 보상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말씀하신 것도 어떤 전제 조건이 바뀌면 그거는 실천이 가능할까요? 그거요? 그냥 떠나면 돼요. 가족이 양해를 해준다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다 얘기 나누고 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심플해졌어요. 그리고 좀 다짐이 생겨난 것 같아요. 네. 앞만 보고 옆을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도 보게 되니까 좀 가능한 다짐이 생겨났어요. 네. 어떤 다짐이 지금 떠오르나요? 밸런스를 꼭 찾자. 소중한 것들을 기억해라. 이러면서 이번 참에 정말 너의 삶의 패턴을 바꿔라. 네. 이런 다짐들이 좀. 네, 밸런스를 찾자. 삶의 패턴을 바꾸자.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누셨는데 그것들을 언제부터 좀 실천해 보시겠어요? 당장 할 건 당장 해야죠. 예를 들면 10시 이후에 아이와의 시간을 갖는 거? 이런 거는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부터. 그 이외에 다른 실천 계획들은 어떻게? 그 외에는 연말까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진에서 일반 회원으로 돌아서려고 지금 마음먹은 것들은 이번 주 중으로 리더와 상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에너지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당장 할 수 있겠네요. 내일 아침부터. 네. 명상과 독서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방향과 속도 실천해 간다면 언제쯤이면 내가 원하는 그런 밸런스 있는 삶의 균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거니까 차츰차츰해서 연말까지 뭔가 정리가 되고 그런 패턴들이 좀 바뀌는 것들을 연말까지 좀 바꿔보겠어요. 와, 연말 정도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이 되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1년 후에 나를 마주했을 때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가 돼 있을까요? 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누군가 앞에서 강의하고 코칭하면서도 되게 여유 있을 것 같고요. 집에서도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수능 시험 잘 보고 나서 고생했다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잘 감겨진 실타래가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네요. 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의 도움이 좀 필요할까요? 가족의 도움도 물론 필요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 다짐한 것들을 잊지 않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의 이런 다짐들을 위해서 제가 스스로 셀프 코칭하거나 가끔 이렇게 이제 코치님에게 코칭을 좀 요청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제 영광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코치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계획한 것들은 코치님께 업데이트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 있을 때는 좀 코칭을 요청하거나 이러면서 이 부분을 정말 내 삶의 중요한 축의 한 부분으로 두고 꼭 이것들을 지켜서 앞으로 저는 긴 시간 동안 강의와 코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아둬야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치님 좀 도와주세요. 네. 가끔. 네, 좋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밸런스를 가지고 쭉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다루어야 될 얘기가 있을까요? 오늘은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충분히 다뤄졌고 마음이 지금 굉장히 심플하고 가벼워졌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그 코칭을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차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일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몰입은 결국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로부터 나오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에도 몰입을 해야겠구나. 거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미안함이었구나라는 것이 제일 크게 또 와닿은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미안함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역할에 누군가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또 기회를 주는 거라고 스스로 인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각오와 그런 인식이 바뀐 거를 축하드리고요. 네, 하여튼 응원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 정도에서 코칭을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코치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담담함도 있었지만 우리 고객으로 함께 해주신 유영희 코치님이 또 어떤 분이시라는 거, 어떤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 그 지점에서 어떤 고민이 있다는 것들을 너무 더 깊게 알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통해 저도 많이 배울 것도 있고 실천할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코칭 시연이었지만 제가 그 시연 속에 좀 잠시 머물렀다 온 기분이고 내가 고객 역할을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코치로서 고객을 만날 때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탐색을 한다면 그 고객 안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의 해결 지점을 스스로 만나게 된다는 것들이 시연인데도 그 지점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객을 존재를 어떻게 알아봐 주는지 이 이슈가 그냥 이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문제가 이 사람의 현재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지를 존재를 충분히 연결해서 다뤄준다면 그런 지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는 그 삶의 여정에서 내가 나를 자꾸 반추해보면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식, 생각, 속도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지면서 그걸 놓지 않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코치와 개인의 삶에도 그럴 것 같네요. 고생하셨어요.